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 조례는 그 명칭부터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불완전한 조례부터 대대적으로 손을 보자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건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 그리고 5년 전인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이처럼 정치권을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4월 제정된 시 조례는 여순사건이란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일부 단체의 반대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발의 당시 명칭과 내용이 수정됐고 평화공원 조성 같은 핵심 사업도 삭제된 겁니다. 실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 밑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의 명칭 등의 여순사건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시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찬성했다는 점 역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순사건이라는 단위라는 때 명확성이 가미된 지역의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발의된 지 4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될 여순사건 조례안은 다음 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의 대표 특산품인 나간배가 대만으로 수출됩니다. 순천 나간배 영농조합법인은 대만 수출을 위해 올해 첫 수확한 나간배 27톤에 대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신고배는 박스당 5kg 규격으로 대만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나간배 수출로 내수시장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가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과일과 소고기 등 30여 가지의 명절 성수품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조사합니다. 또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업체의 담합 행위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고흥의 한 농경지. 고개를 숙인 벼를 자세히 보니 까맣게 얼룩이 져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몰고 온 강풍으로 인해 변색이 피해를 당한 겁니다. 까맣게 변한 벼를 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안타깝죠. 나락도 잘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문고병 그런 것이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심각해지면은 한 예년에 비해서 한 1, 20% 정도? 변색이 현상은 태풍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풍을 맞은 잎과 나달이 마찰을 일으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태풍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이례적으로 변색이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호남 지역을 통과했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중하순에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시기가 거의 추수기 무렵하고 겹쳐가지고 약간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올해 태풍은 강우량까지 적어 일부 벼에서는 이삭이 하얗게 말라버리는 백수 현상까지 같이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농작물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여 헥타 정도 집계가 됐는데 피해액은 최소한 5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만은 피해 관련해가지고 정밀 조사를 해서 국도비와 군비 매칭 보조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지만 현행제도상 보상금액에는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순천 중앙사거리 일대에서 고들빼기 데이와 국밥데이, 구구데이 등 날짜별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축제 기간 파페라 공연과 DJ 댄스 파티가 이어지며 중앙로에서는 닭구이와 국밥 등 7곳의 권역별 음식과 주전부리 음식 40종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 전남본부는 테마 열차를 운행해 500여 명이 넘는 철도 관광객들이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즐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 첫 읍면 순방을 통해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비전을 군민들과 공유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20일 복내면을 시작으로 최근 마무리된 읍면 순방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고흥 발전과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민주적 방식에 의한 소통행정 실현 등의 군정 기조와 역점 시책들을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과거 평균치보다 4배가량 많은 3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며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 북한 미술전은 관람객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울 뿐 아니라 남북 화해 분위기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눈보라와 혹한 속에서 댐을 건설하고 바위를 뚫어내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의 표정은 만족스러운 웃음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자력갱생과 같은 선전구호들도 관람객들에겐 낯선 풍경들입니다.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내용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구소련 체제가 붕괴한 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라진 화풍이지만 북한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판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재미, 다른 음미할, 감상할 요소들이 있나 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 미술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 미술이 체제 선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난 시민들의 일상과 산수와 인문화 등도 다양하게 화폭에 담겼습니다. 작가 개성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고 주제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한중일 세 나라의 수묵화와는 달리 다양한 색채를 도입한 조선화만의 독창성도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이번 비엔날레 기간에 전시되는 북한 미술 작품은 모두 22점. 역대 최대 규모인 북한 미술전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의 문화전당은 휴관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외딴 섬마을, 드론이 긴급의약품과 구호식품을 전달한다. 이렇게 드론을 활용한 의료 운송 등 다양한 활동이 조만간 낙도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 신안군. 1m 길이의 무인 헬기형 드론이 목포 북항에서 1.6km 떨어진 바다 건너 신안군 아페도 선착장에 내려앉습니다. 이 헬기형 드론은 최대 8kg의 물건을 싣고 초속 10m 바람에도 4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섬 주민의 검사용 혈액을 담아 출발지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0여 분 남짓. 선박과 자동차를 이용하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릴 일입니다. 섬 간의 긴급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이론적으로 되어 있던 연구된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 신안군이라는 곳에서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사례지 않나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신안과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권은 무인 드론을 활용한 섬 원격 진료 사업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섬 주민들의 불편이 큰 의료와 택배, 교육 분야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육지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섬이나 취약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는 검사 실효를 드론을 이용해서 병원급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긴급재난 상황 시에는 응급 의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남의 섬 지역 읍면 거점 보건소는 28곳, 기본적인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초기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점 보건소와 외딴 작은 섬의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는
드론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서늘해도 한낮에는 햇살이 가득 쏟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맑은 가운데 햇살이 비추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인 내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 곳곳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어 있고요.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여주와 전북, 장수 등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나들이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2도, 춘천은 12.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광주 16.6도, 부산 19.4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